네, 안녕하세요. 덕후스틱 정규입니다. 이신현입니다. 박사님, 여긴 또 뭔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근데 여기 이 옆에 뭔가 범상치 않은 이 스피커가 있는데 네. 도대체 이 스피커는 무슨 스피커입니까? 처음 보는 스피커인데.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 때는 정 대표도 아시겠지만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뭐 어떤 공동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못 듣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제가 음향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하면 니는 스피커 뭐 듣냐? 근데 제가 하이파이 쇼 있는데 가보면 그렇게 들을만한 스피커들이 저한테 맞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좋은 스피커도 있긴 한데 또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러던 차에 이제 저도 이제 이사를 갈 계획이 있었고 뭐 지금 이사를 왔었지만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지인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스피커 하나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면 니도 갖고 내도 갖고 나중에 잘 만들어서 뭐 한번 사람들한테 선보일 생각이 없냐. 그래서 나도 이사를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컨셉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 스피커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컨셉이 바로 이제 이런 모양이. 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스피커인가요, 이게? 예, 그렇다고 말이야 뭘 못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박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제일 간단하게 이제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위에 있는 이 방식을 가상 동축형이라고 그럽니다. MT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동축이라고 그러면 원래 하나의 유닛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동축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트위터가 있고 네. 주변에 미드가 있고 네, 그 주변에 이제 우퍼가 있고 네. 뭐 제일 그냥 제너럴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고 네. 제가 생각하기는 요즘에 하이레즈 하이파이 스피커 듣는 거랑 좀 안 맞습니다. 트위터 스피커의 인클로저가 사실은 미드레인지 진동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진동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트위터 스피커를 신다고 하면 그 인클로저 박스가 계속 움직이는 거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니까 좀 초고역에서 이렇게 약간 이미지가 약간 흐려지는, 물론 주파 특성이야 뭐 좋은데, 그냥 하이파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드랑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동축이 맞는데, 동축의 가장 유사한 방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상 동축이죠. 왜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동축을 쓰는 이유가 이미징 네, 정의감 때문에. 다 이렇게 정확하게,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기서 점, 중, 고무 다 나오니까 그걸 스피커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게 동축형인데 어떤 그런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 동축이 된다고 하면 다 모든 음도 여기서 잡히거든요. 이 두 개에 더해져서도 여기 올 거고 얘는 원래 여기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면 실제로 트위터 같은 경우는 100W급 정도 나오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열이라든지 뭐 내구성이라든지 실제로 보면 이게 출력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미드레인지는. 그래서 이제 보통 미드레인지를 보통 여러 개를 써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이 출력하고 유사한 출력으로 가거든요. 미드레인지의 어떤 출력감에서 또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가상 동축으로 봤을 때 일단은 우퍼는 동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퍼는 이제 제가 같은 150Hz 미트만 내주는데요. 150Hz 미트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의감, 소리의 위치를 느끼는 게 거의 뭐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럼 확 퍼지니까. 예, 무향실에서는 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일반적인 뭐 음악 하시는 분들 트레이닝 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음에 대한 에너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두 개를 10인치 두 개를 이렇게 하게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이 크로스오버 포인트인데요. 얘는 이제 가상 동축이기 때문에 얘가 뭐 2kg를 짜든 3kg, 4kg 짜든 간에 다 여기서 잡힙니다. 근데 만약 얘가 없고 만약 이렇게 되어 있는 3웨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렇죠. 저음은 이쯤에 잡히고 고음은 이쯤 잡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법 중에서는 저는 이런 어떤 가상 동축에서 우퍼를 이렇게 더하는 방식이 꽤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립적으로 재밌는 거는 이 전부 다 이렇게 포탄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포탄으로 간 이유는 이제 회절파를 없애기 위한 겁니다. 회절파라는 말은 사실 스피커 옆에 박스가 이렇게 있고 박스가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 이 각에서 이렇게 꺾일 때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엣지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회절파가 거기서 소리가 나거든요. 제넬렉도 원래
1030이나 31 시리즈가 원래 각졌다가 다 800 시리즈 나온 게 그거 없애려고 이렇게 그쵸. 라운드하게 나온 거잖아요. 예, 이제 사실 아니면은 제넬렉에서 좀 많은 영감을 하신 것도 뭐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제넬렉 약간 뭐 내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회전파를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 제일 좋은 것도 이제 9거든요. 9. 예, 이제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9의 모양을 하면서 회전파를 없애기 위해서 뒤로 좀 빼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선형으로 해서 포탄 느낌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회전파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보기에는 엄청 멋있어요, 박사님. 아 그렇습니까? 예. 다행이네. 하나 사십시오. 비쌉니다 이거. 돈 많이 벌면 나중에 그래서 이제 특히 좀 재밌는 거는 정립해 보면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미드레인지 보면 이렇게 막 패턴이 되게 재밌는 패턴이 있죠. 이게 지금 재료가 네. 텍스트림이라는 재료예요. 텍스트림이 현존하는 그 물질 중에서 이렇게 스티프니스가 제일 강하고 대신 가벼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뭐 이게 뭐 소리가 뭐 플랫하든지 뭐 아니면 뭐 다이나믹 특성은 좋다든지. 일단은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 저걸 플랜지로는 안 들어봤고 어쨌든 이제 미드 하이용으로 만들어 봤는데 다이나믹 특성이 일단 우수하고 주파 특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요즘에는 저는 사람들이 계속 주파 특성만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악기의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적 특성이 좋으려면 일단 가볍고 그 다음에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피커 파라메타를 볼 때는 항상 이 진동체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볍고 동적 응답이 좋은 걸로 오프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거운 걸로 해가지고 좋은 소리를 낸다. 그건 약간 전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 네네. 그럼 어쨌든 완벽한 거네요. 주파수 특성도 좋고 다이나믹 특성도 좋고. 네, 댐핑이라고 합니다. 댐핑 특성도 좋아지는 거지. 그리고 저기 트위터를 보면 예. 트위터가 지금 저게 베릴륨입니다. 아, 베릴륨. 보컬? 예. 보컬이 베릴륨 많이 씁니까? 아, 그렇죠. 트위터 지동상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실크,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알루미늄, 그 다음에 티타늄, 베릴륨, 그 다음에 다이나마이트, 다이아몬드 이렇게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좀 특수한 걸로 특성은 안 좋지만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는 거 있고 엄청 비싸죠. 그렇죠. 이제 아까 이게 말하는 베릴륨, 티타늄, 그 다음에 알루미늄, 실크 있는데 이렇게 갈수록 소리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베릴륨이 되게 30kH인가 40kH인가. 예, 40kg까지 쭉 뻗어나는데 어쨌든 베릴륨이 가볍고 이제 단단하거든요. 아까 텍스트림이랑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갈수록 가격도 많이 비싸지지만 특성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릴륨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방사능 물질이 네,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면 이렇게 잘 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보내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저도 궁금했었어요. 예전에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포칼의 SM9이라는 스피커가 있거든요. 3웨이인데 뭐 되게 좋아했던 스피커인데 근데 걔가 베릴륨이거든요. 근데 그 매뉴얼을 읽어보면 스피커 버릴 때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럼 이거 도대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본사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본사로 보내면 되겠죠.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뭐 더 좋은 제너가 많이 개발될 것 같고요. 현존하는 것들은 베릴륨이 소리가 제일 괜찮다. 소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베릴륨 강추. 안 되면 티타늄 정도라도. 그때 가격이 비싸지는데 알루미늄 가지고 절대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실크 가지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크는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실크를 쓰는데 내가 금속성으로 간다고 하면 알루미늄은 저렴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뭘 하더라도 아예 그냥 좀 건너뛰어서 티타늄이나 베릴륨으로 가는 게 많고 내가 좀 돈이 많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탁탁탁 긁어가지고 또.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이렇게 새롭고 신기한 이렇게 또 스피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럼 좋아요와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전 국민이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네. 전 국민이 좋은 소리 듣고 네, 좋아요, 구독, 알림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덕후스틱 조현규였습니다. 신혜리였습니다.